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막걸리 재료에 대해 그리고 고급 정보 찾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막걸리 재료로 물이 필요하겠죠. 저는 주로 백산수나 삼다수 같은 생수를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돗물을 한번 끓여 식힌 물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만 페트병을 막걸리 담는 용도로 딱 한번 재활용하기 위해서 생수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입니다. 맵쌀이나 찹쌀이나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주로 아밀로펙틴만으로 구성된 찹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맵쌀로 만들었을 때보다는 막걸리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인터넷으로 그때그때 구매하고 있고 아마 수분 함량은 15% 정도, 도 정도는 10% 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발효와 관련된 고급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잘 아시는 인터넷 포털 검색 사이트죠. 보통 통합 검색으로 나오는 내용을 주로 보게 되는데요. 막걸리라고 검색어를 입력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길 눌러보시면 학술 정보라고 보이죠? 이걸 클릭합니다. 그럼 학위 논문이나 식품 관련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룩으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누룩 종류에 따른 발효 특성이라든가 이런 흥미로운 학술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지식 정보 보시면 잘못된 정보도 꽤 많이 있지만 이건 공공기관이 이름을 걸고 발표한 내용이라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까 쌀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도정도에 대해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도정도에 따른 발효 특성이라는 정보가 많이 눈에 띕니다. 이 페이지를 볼까요? 도정도에 따른 쌀의 침지 특성 및 쌀입국의 발효 특성이라는 제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무료 원문이라고 있고 정보 열람이 가능한 기관이 나옵니다. 한 것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약 정보가 나오죠. 이 사이트는 오른쪽에 무료 다운로드 PDF 원문 보기가 있습니다. 원문 제공 사이트마다 위치는 약간씩 다릅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PDF가 열리고 오른쪽 위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앞쪽에 있는 요약 정보나 서론 부분, 그리고 맨 뒤쪽에 있는 결론 부분만 주로 참고합니다. 요약 정보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도정도를 많이 할수록 맛이 좋아진다는 건 다른 논문에서도 봤는데 여기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알코올 발효 시 단백질이나 지방 성분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질, 그러니까 지방 성분이 도정도 20%까지는 급격히 감소한다고 나와 있고 도정도 10%에서 알코올은 16도 정도, 그 이상은 17도 정도 알코올 함량이 나왔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막걸리 재료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룩입니다. 막걸리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똑같이 만든다고 만들어도 맛이 다른 이유가 바로 누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분쇄 누룩으로 인터넷으로 구매 가능한 송화곡자나 진주곡자, 산성누룩 같은 누룩입니다. 이런 콩알만한 크기로 거의 대부분 법제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 가능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 주로 우리밀로 된 걸로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다른 말로는 곡자나 국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전통 방식 누룩은 당화와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조화롭게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누룩이긴 한데 누룩가게라는 사이트에서 산 누룩입니다. 이것은 통밀로 만들어서 그런지 분쇄 누룩이 모양이 약간 다르게 생겼죠. 이것만으로 막걸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다른 누룩에 비해 약간 더 당화력은 좋았던 것 같고 효모는 좀 약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와인 효모입니다. 시중에서 전통 막걸리 효모나 이런 와인 효모를 구해서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맥주 효모는 맥주 만들고 나서 생긴 앙금을 가공 처리한 것이 대부분이죠. 술 만들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건강식으로 먹는 건강 보조식품이지 살아있는 효모가 아닌 죽은 효모라 발효할 때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와인 효모는 막걸리 만들 때 효모가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보다 안정적인 발효를 원하실 때 10리터 기준 2g 정도 사용하면 됩니다. 효모가 없다고 생각될 때 이런 효모 제품 대신 생막걸리나 직전에 만들었던 막걸리를 한 컵 정도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막걸리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장수 막걸리랑 비슷하지만 다르죠. 서울 생주조에서 만든 막걸리입니다. 장수 막걸리는 서울 탁주 제조 협회라는 서울의 7곳의 연합 양조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미세하게나마 양조장마다 맛이 약간 다르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막걸리는 물과 쌀, 팽화 밀가루, 곡자, 올리고당, 조제종국, 효모, 구연산, 아스팜탐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국순당의 우국생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재료는 마찬가지로 효모, 국, 구연산, 젖산, 아스팜탐, 포도당이 들어 있습니다. 전분을 당화시키기 위해 누룩 대신 국을 사용하고 있고 아스팜탐이나 올리고당, 포도당 등을 넣는 이유는 단맛을 내기 위한 거고 구연산이나 젖산은 초기에 약산성으로 만들어서 다른 균의 침입을 막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막걸리는 쌀 함량을 표시했는데요. 아마 그나마 많이 넣었다고 생각해서 표시한 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인공 감미료인 아스팜탐 한 가지 빼고는 그래도 준수해 보입니다. 이 동동주라고 되어 있는 것의 재료도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옥수수 전분가루를 쓴 거 외에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도 땅콩 전통주입니다. 역시 우도 땅콩이 일부 들어간 것 빼고는 다른 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일반 쌀 막걸리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쌀은 함량이 표시가 되어 있고 다른 건 함량 표시가 없습니다. 이건 알밤 동동주입니다. 단맛을 위해 올리고당과 과당, 아스팜탐을 다 넣은 걸로 봐서 엄청 달 것으로 추측됩니다. 저는 단맛을 그렇게까진 좋아하진 않습니다. 단맛과 알코올 함량이 높은 걸 많이 먹으면 다음날 머리가 좀 많이 비려해서 아픈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배상 면주가에서 나온 느린마을 막걸리입니다. 국순당과는 거의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죠. 이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유일하게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지 않고 생막걸리라 그만큼 가격도 좀 높고 유통기간도 좀 짧습니다. 이건 맨 처음 보여드렸던 서울 생주조에서 만든 건데요. 아주 약간 디자인이 틀리죠. 먼저 건 서울 생밀 막걸리였고 이건 그냥 생막걸리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팽화 밀가루 대신 팽화밀을 사용했고 그 외엔 다른 건 없습니다. 팽화미는 호화된 상태의 쌀 전분 구조가 그대로 변하지 않도록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